자, 그러면 이 육탄당 6개의 당을 만들었다는 거.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당은 우리가 지금 뭐 하는 데 씁니까? 밥, 쌀 있죠? 한 알에 한 톨에 쌀이 있다. 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먹는 것은 요 노란색 부분 먹나요? 안 먹나요? 이 쌀, 이런 쌀 먹죠, 지금? 요런 거 먹죠? 요런 걸 먹어요? 요런 걸 먹어요? 노란 부분이 있다, 없다, 요게? 통상적으로 없지. 이게 있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이걸 먹지. 요거는 뭐냐? 거의 다 당이다, 당. 전분, 스타치. 당이에요, 당. 이거는. 당이 뭉쳐서 전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전부 당 먹고 온 거예요. 응? 닭이 아니고 당. 응. 근데 요거 이제 노란색 띄는 거, 요거는 배라고 해요. 배. 엠브리오. 요거는 배유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엔도스펌. 요것은 배는 엠브리오. 그래서 배를 먹어야 사실은 양분을 제대로 섭취하는데 맛이 없으니까 안 먹어 잘.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젊으니까 관계가 없어. 50 넘어가면 반드시 이 배를 먹어야 돼. 어쨌든 영양은 다음에 얘기하고. 자, 여기에 우리가 전분이 결국은 당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죠. 요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게 탄소로 연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H 붙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요거 하나가 당이에요. 당인데 여러 개 연결된 것이 스타치 전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분이 밥이에요, 결국은. 이 밥을 만들기 전에 하나의 당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광합성에 의해서 이러는데,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 광자입니다. 한자로 쓰면. 그는 합한다. 빛을 합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오는 그 빛을 이용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당이 만들어지는데 실제 구조는 탄소 6개 H12O6 요게 만들어지죠. 요게 당이에요. 당.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는 뭐냐? 당을 과잉 섭취해서 췌장에 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당을 과하게 섭취했을 때 소변으로 나오는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살이 쫙 빠지고 힘이 쫙 빠지고 하지. 그래서 많은 주사가 있다. 뭐냐? 인슐린 주사 맞는 거예요. 그 인슐린이 뭐 하는 거예요?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이 호르몬이 당을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거다. 거기까지 가는 거죠. 우선에는 거기까지 가면 정신이 없으니까 우선에는 이 당을 만들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낮에 실컷 고생해가 이 잎이, 특히 잎이, 줄기가 고생해서 설탕을 만들어 놨는데, 일명 꿀사과를 만들어 놨는데, 아니, 저녁이 되니까 햇빛이 없어. 햇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반응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컷 고생해서 만들어 놨는데 뭐입니까? 소비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당이 만들어지고 남는 게 또 뭐냐 하면 CO2가 또 이산화탄소가 6번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역반응이 일어나려고 하면, 거꾸로 가려고 하면 당이 분해되는데,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하는 데는 이 산소가 필요하지만 역반응이 이게 분해되는 데는 결국은 뭐가 생성된다? 여기 O2죠. 말을 잘 못했다. 자, 여기에 이산화탄소, 이건 O2입니다. 복잡하다. 자, 여기다가 당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남는 게 뭐다? 6번째 산소입니다. 산소 6번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은 이제 통해서 이 당을 분해해서 내가 이렇게 운동도 하고 강의도 하고 수업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소비다. 소비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산소를 소비하고 결국은 뭘로 간다?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가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산책을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
딱 이제 산책을 하시는데 딱 가보니까 공기가 상쾌하지가 않아, 새벽에. 그리고 입 끝에는 뭔가가 물방울이 딱 맺혀 있어. 그거 뭐예요? 호흡을 했다는 거죠. 산소를 소비해서 이 과정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새벽 운동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물론 물 자체가 물방울이 맺히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일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또 다음에 얘기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병실에 누가 입원을 했다. 그 이제 생화를 탁 가지고 갔어요. 선물한다고. 가져서 화병에 탁 꽂아놔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환자님, 빨리 가세요.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자님 건강하세요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요새는 돈을 주면 돼. Money is the best for the patient. 요즘 그래. 이게 농담이고, 조화를 들고 가든지 아니면 뭐 좋아하는 것 가서 창문을 한번 열어주든지 산소 환기, 그게 진정한 선물이죠. 그죠? 근데 왜 그럼 그러냐? 꽃병이 요렇게 있어요. 있는데 꽃이 요렇게 피었어. 꽃이 너무 모양이 너무 없다. 좀 이제 더 이쁘게 한번 해보자. 너무 거시기 하다. 자, 요렇게 피면은 잎이 당연히 있겠죠. 그럼 얘가 뭘 한다? 밤에는 불을 끄죠. 그럼 호흡을 하겠죠. 이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럼 뭐가 나온다?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럼 아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면 뭐 한다 했나요? 졸린다 했죠. 많이 주무세요 하는 거. 그러면 이걸 진정으로 내가 위한다, 생활을 들고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응? 뭐라고? 그래. 들고 가는 건 조심해서 가는데, 얘가 광합성을 해서 당을 많이 만들어내고 향기도 막 내고 해야 되겠지. 그러면 뭐가 필요하나요? 여기 없잖아, 지금 병실에는. 그 요걸 비춰줘야 되겠지. 그럼 이 화분을 만들었다 하면은 여기다가 스탠드를 딱 해고 여기만 빛이 쫙 비치도록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향기가 쫙 나고 환자가 너무 행복한 거야. 산소가 많아지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인더스트리 산업이에요. 이 스마트 에그로 인더스트리예요. 딱 히트폰 하나 딱 강의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아이디어. 그게 뭡니까? 전부 사업화되고 산업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착실하게 드는 사람은 뭔다? 이거 산업화 바로 시켜버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빛이, 교수님이 형광등만 켜놓으면 됩니까? 하는 질문을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모든 빛이 이 광합성에 필요하냐? 필요할까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애매한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뭐냐? 태양에서 오는 빛은, 자, 선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는 이 빛이란 게 안 보이죠? 단지 밝으니까 빛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죠. 하는데 이 빛은 실제 태양에서 오는 빛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라디오 들어봤죠? 동굴에서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아니, 이때 그렇게 해야 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동굴이 되게 깊은 데서는 안 들려. 그런데 약간 웬만한 동굴이나 이 건물 내에서는 들을 수 있어. 그 말은 요거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파가. 이게 빛이 그냥 이렇게 뭉쳐서 팍 터뜨리는 게 아니고 양자론이라고 있어요. 하여튼 복잡하니까 간단히 합니다. 요렇게 또 요렇게 또 요렇게 해서 요걸 이제 한 360도 또는 한 파장이라 그래요.
그 양자로는 뭐냐면 동전을 쌓는 듯이 쭉 온다 이 얘기예요. 빛이 쫙 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360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빛의 세기로 봤을 때, 빛의 강하기로 봤을 때 이게 요거 한 파장이죠, 그죠? 360도. 요 한 파장 길이가 긴 거하고 짧은 거하고 어느 게 빛이 세기가 강할까요? 짧은 게 있으시나요? 짧은 거요. 그렇지. 역시 똑똑하네. 이거는 라디오 파츠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래요. 그러니까 담도 넘고 지하 터널도 들어가. 그러니까 라디오를 거기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파장대는 우리가 여기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나노메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잡하니까 메타는 메타고 이건 10의 마이너스 9승을 말합니다. 아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10의 9승 메타, 1메타가 요 정도죠. 요 정도인데 이걸 10의 9승이면은 개로 쪼개난 거예요. 조개로 쪼개난 거예요. 뭐 1조개로 쪼개놨다. 그 정도의 여기서는 큰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엑스레이 여러분들 찍죠? 네. 뭐 해라 합니까? 주의하시고 뭐 동전이고 뭐 다 뺐어요 하죠? 예.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 쫙 지나가요. 더 위험한 건 뭐예요? 감마스. 우와. 베타선, 알파선 샀죠? 원자폭탄, 원폭 터뜨리면 뭐가 나옵니까? 그 방사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유의 쪽이에요. 태양에서 다 옵니다. 오는데 대기권이고 바깥에 차단을 다 해놓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오존층이 오서리로 되어 있는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그 빛이 그냥 들어와 버리죠. 그러면 피부병 걸리고 나중에 다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가 하면 끝도 한도 없이 가니까 간단히 화분을 들고 갔다 하면 우리가 스마트 인더스트리를 한다면 이 빛 중에 광합성 하는데 어떤 빛이 사용되는가 이걸 보니까 레드광하고 청색광, 블루 요 두 개의 파장 그러니까 레드광은 700대 700나노메타대 블루광은 450, 70 요 나노메타대의 광이 이용되더라. 그래서 에머슬이라는 사람이 이걸 과학자가 발견했죠. 요 파장대 각각 레드광, 블루광 단독으로 조사를 하니까 빛을 비추니까 광합성이 10이고 12였는데 합하면 20이죠. 각각 조이니까. 그런데 같이 딱 조이니까 30을 하더라. 광합성이. 그 말은 두 개를 합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이펙트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멀슨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 한다? 노는데 심취해가 더 잘 놀아. 그러면 졸업할 때는 알겠죠? 어쨌든 그렇다. 광합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요 빛만 해서 화분에 아주 싸게 그럼 지금 그 등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 그 중에서 이제 LED라는 거 있죠? LED 등 딱 직선으로 비춰요. 얘를 활용하면은 광합성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뭐로? 아주 낮은 전력으로.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여러 가지 반도체까지 가고 머리 복잡해지는 순간이 오니까 여기까지 크로직합니다. LED 등을 쓴다. 그래서 식물 공장에서는 뭘 쓴다? 이 LED를 씁니다. 청색광, 적색광 딱 조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새싹삼 들어봤나요? 새싹 인삼. 인삼인데 그냥 싹을 틔워 키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작물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니까 하나의 종자가 있었는데 종자가 발할 수 있는 조건을 주니까 자라더라. 그런데 광합성을 더해서 팽창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6번째의 이산화탄소와 6번째의 물이 뿌리에서 공급돼서 결국은 하나의 당을 만들더라. 육탄당. 당을 만들고 산소를 내보내더라. 결국은 이 과정이 많이 이루어져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얘를 막 집적을 하겠죠. 해야 지구가 더워지는 걸 방지하겠죠.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래 인간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막 불을 많이 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산소가 계속 소비되고 CO2가 계속 나오니까 지구 온도가 더워지더라. 더워지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대기권 쫙 이렇게 덮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겨울에도 약간 따뜻하죠. 그러니까 온도가 지열이 바깥으로 못 나가고 갇혀 있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 자리가 점차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구의 위기이자 곧 인간 위기입니다.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간다. 이 상태로 가면은 2100년 안에 인간은 더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상태에 주경에 이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물이 어떻게 자라느냐? 이렇게 자란다. 그런데 뿌리에서 실제 지가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은 우리가 말할 때 필수 원소라고 한다. essential nutrient라고 하는데 여기는 많이 필요로 하는 원소를 대량 원소 또는 다량 원소라고 한다. 영어로는 macronutrient라고 하고 적게 이용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미량 원소, 소량 원소라고 하고 영어로는 micronutrient 한다. 그러니까 macronutrient는 뭐가 있다? 촌에서 스피커로 이장님이 가마 타고 세석지 시집 온다. 촌 스피커 가마. 됐죠?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탄소 CO는 어디서 왔어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하고 공기 중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에서 왔죠? 그러니까 이 물은 분해되는 거는 이제 힐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물의 광분해는 빛에 의해서 분해된다는 건 복잡하니까 좀 이따 하고. 자, 그러면 요 C는 뭐다? 탄소다, 그죠? 탄소. H는 수소. O는 산소. 요 세 가지는 뿌리와 공기 중에서 왔다. 그 다음에 비료의 3요소가 있습니다. N, P, K. 질소, 인산, 카리. 요게 비료의 3요소입니다. 작물이 자라는데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원소가 NPK 따라합니다. NPK. NPK. repeat. NPK. NPK. 질소, 인산, 카리. 질소, 인산, 카리. 예,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토양에 이제 잘 자랄 수 있는 pH라고 있는데 복잡하니까 어쨌든 pH가 낮을 때는 이 칼슘을 필요로 한다. 이거는 pH를 높이는데 pH는 뭐냐 하면 1에서 14까지 있는데 7이 중성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수소 이온 농도 표시는 이렇게 하죠. 농도의 역수의 대수 로그 값이 한 게 사실은 pH라는 개념인데 복잡하니까 일단 이쪽으로 가면 수소이온 농도가 많다. 작물이 못 자란다. 여러분들 코크 있죠? 탄산 좋아하죠? 네? 네.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녹아요. 그 정도로 무서운데 그 pH나 황산 있죠? 들어봤죠? 황산에 여러분들 뭐 뼈나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위 속에 있는 위액은 pH가 얼마예요? 2죠. pH가 2인데 그럼 어떻게 견뎌요? 하죠. 그래서 위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러면 외부에서 나쁜 균이 들어왔다. 여러분들이 조금 감염된 거 먹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킬링하는, 죽여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고 나서 물만 막, 밥을 이마에 먹어서 물도 이마에 먹어보면 위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H가 2가 아니고 pH가 5나 6 돼버리면 살 균 효과가 하나도 없지. 어쨌든 뭐 거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근데 뭐 하다가 거기까지 갔을까? 어쨌든 그 NPK 했다. 요거 C에 칼슘 하다 갔죠. 칼슘은 pH가 요 7 이상에 있기 때문에 이걸 넣으면 토양이 산성화된 걸 중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작물은 어디서 잘 자라느냐? 보통 6에서 7 정도. 콩은 거의 8 정도에서 잘 자랍니다. 7.5, 8. 그래서 중화시키는 데 칼슘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용어를 정립하면 C는 탄소, H는 수소, O는 산소, N은 질소, S는 황, P는 인, 포스포러스. 그 다음 K는 포타슘, 칼륨, 캘슘, Ca. 그 다음 Mg입니다. Mg입니다. Mg.
Mg는 마그네슘입니다. 그래 요게 총 9개죠. 9개.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붕소, B는 Cl은 염소, Cu는 구리, Fe는 철, M에는 망간, MO는 몰리브덴, Z는 아연입니다. 요게 이제 7개죠. 합쳐서 16개죠. 그죠? 16개. 요게 작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원소다. 그래서 필수 원소 16대 원소라고 합니다. 요거는 리비라는 사람이 리비그라 하죠. 리비라는 사람이 1800년 후반에 요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통나무 이론을 합니다. 통나무통에 이 16개 원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철분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 하면은 이 수량이라고 보면 수량은 가장 작은 것에 의해 결정된다. 물이 왜 다 빠져나와 버린다는 거죠. 다른 게 다 있어도. 그래서 하나가 부족하면 이런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작물이 어떻게 자라느냐, 토양에서는 어떤 조건, 공기 중에서는 어떤 조건, 빛은 어떤 빛이 있었다 하는 얘기까지 하고 클로징 합니다.